그렇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혔던 건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일화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관련한 얘기도 했는데 그걸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직접 질문을 한 물어본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는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 같고 네. 이준석 후보는 통화한 건 맞는데 아주 짧은 시간 1분 이내에 통화를 했고 명태균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얘기 하던가요? 단일화 관련된 얘기를 명태균이 하던데 네. 내가 그 사람 조언 들을 위치도 아니고 해서 짧게 통화하고 뭐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는 이제 명태균 씨랑은 안 할 때 되지 않았어요? 아닌가? 뭐 오는 사람 전화에 대해서 뭐 1분 정도 했다라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1분 정도의 시간이라면 뭐 잘 지내셨습니까 한 다음에 안부 인사 나머지 하고 나면 한 30초 정도 남을 텐데 여기서 무슨 유의미한 대화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통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건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본인도 뭐 지금 단일화 이런 얘기 했다 놔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어떤 대화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식견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신 것 같은데 뭐 네. 1분 정도 듣다가 그냥 끊으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속적으로 명태균 씨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았어요. 명태균 씨와의 인연을.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뭐 단순히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로 통화 내용이 뭐 어떤 건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한 사실만 자체로 뭔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해보려는 시도는 저는 뭐 유의미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몇 분을 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분 정도 했는데 1분에 한 그 앞에 뭐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나서 남은 30초에 단일화 얘기를 꺼내기는 너무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통화 내용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바로 이제 그 단일화 얘기 그러니까 알고 물어보는 거라는 걸 파악하고 난 뒤에 단일화 얘기 하긴 했는데 내가 뭐 그 조언들을 위치해 있지 않다. 이거는 그냥 유권자 내지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확인된 거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약간 뭐 좀 그런 심리 분석식 평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네네. 이준석 후보가 결국 말했던 거는 네. 통화 내용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단일화 정도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고 심리 분석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건 빼고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그동안 언론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과 사실은 인사조차도 별로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걸 거 아닙니까? 통화하는 것 자체가. 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통화 내용에서 예. 명태균 씨의 의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던가 네. 아니면 그것을 변호하는 아니면 내지 조언을 주는 이준석 후보가 예.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면 그건 당연히 문제겠죠. 근데 만약에 단순히 전화가 뭐 왔다고 지금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사실 이준석 후보는 뭐 누구의 전화를 모두 거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네. 결국에는 전화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 들어보자 뭐 그런 태도인데 그래서 뭐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 그런 것만으로 뭐 부적절하다라는 평론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명태균 씨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사장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명태균 사장. 뭐 안 싫어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존칭을 쓴다는 부분들은 예. 본인이 뭐 거기에 엮여 있지는 않으나 그냥 관계에 대해서 뭐 부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명수 기자 이 보도도 뭐 그렇게 크게 이준석 후보에게 뭐 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에서 뭐 통할 수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가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도 명태균 씨 말을 안 듣고 본인이 판단했다면 네.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정확한 저는 평론이죠. 그런 생각은 그냥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뭐 정치 브로커로서 혹은 이제 뭐 금전적인 문제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을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혹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적어도 나는 뭐 별 문제 없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 문제가 굉장히 여러 차원에 있는 사람과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는 거는 썩 바람직하진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네, 들긴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MC님한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요.
그럼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오면 전 결국에는 뭐 대통령이 내란 전화를- 혐의나 탄핵당한 굉장히 좀 사법적으로 위험이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이 전화 오면 궁금해서라도 받아보지 않을까요? 명태균 그래서 씨가 윤석열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뭐 당연히 다른 네. 혐의고 다른 체급이긴 하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됐고 사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 혐의 자체만으로 뭔가 통화를 했다. 그래서 통화를 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좀 중간에 많이 다리를 뛰어넘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네. 왜 우리가 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전화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중요한 얘기가 있다거나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랑 아. 통화를 했다거나 이러면 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뭐 통화한 한 거 정도는- 사람은 난 전화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했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걸 받아서 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전 참 아깝습니다. 아하. 시간.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이 통화에 대한 입장을 얘기는 했으니까 그 짧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준석 씨와의 이준석 후보와의 통화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하고 넘어갔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네. 뭐 이명수 기자 형님 이준석 후보랑 통화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통화를 했다고? 이준석 후보가 나랑 통화했다 그래? 그래? 내가 전화했었나? 그래 통화는 했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드러난 건 7불4 회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JTBC는 명태균 씨의 구체적인 검찰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와의 통화가 어떻게 7불4 회동으로 이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그 취재 내용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이 7불4 회동부터 정리해보죠. 예, 7불사는 경남 하동에 있는 절입니다. 이준석 천하람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1일 모였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기존 지역구인 창원 의창이 아닌 김해 갑에 출마하라고 했던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7불4 회동까지의 과정을 명 씨가 검찰에서 자세히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7불사 회동 약 2주 전인 2024년 2월 18일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도와줄 길이 없다. 이 창원 의창 공천은 도와줄 수 없으니 김해시 갑으로 가서 경선에 참여하라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나에게 전화해서 같은 말을 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출마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이렇게 나오자 명 씨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명태균 씨는 김 여사에게 보냈던 텔레그램도 확인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약하면 김해 갑에 출마하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다며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한다며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포섭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 갑에 출마한다는 언론 보도를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면서 여사님의 베풀어주신 은혜가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지침을 따랐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네. 이 뜻과 다른 결론인데도 이 은혜를 말한 이유를 검찰이 또 물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대통령과 영부인께는 항상 그런 말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반응을 꽤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김영선이 무소속으로 의창에 출마해야 하나 억울하다. 다른 당의 비례대표로 가야 하냐를 물어봤다며 내가 이준석과 친분이 있으니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이 김해 갑에 출마하라는 걸 억울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다가 이준석 의원과 그 7불사 회동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7불사에서 만난 겁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들어가면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 물었고 이준석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을 줘야 하는데 김종인 공관위원장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통화와 메시지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 통화는 녹음이 없어 의미가 없고
메시지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명태균 씨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 천하람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불공정하다는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선 의원이 이를 거절을 하면서 실제 기자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7불사 회동에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